안상민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인 건달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아니,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타고난 싸움꾼으로 같은 또래 중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근방의 소문이 자자해지자 그의 소문을 들은 진짜 건달들이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나둘 나타났고, 상민이 그들을 여지없이 혼내주자 상민의 이름은 서산을 넘어 주변 군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서산 일대에서는 건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건달은 별로 없었다. 주로 당구장이나 역전을 중심으로 뭉친 주먹개나 쓰는 동네 양아치들인 경우가 더 많았다. 상민을 찾아오는 자들의 속셈은 불을 보듯 뻔했다. 상민과 싸워 이기면 상민의 나와바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르고 있었다. 상민을 한 번이라도 겪은 자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했지만 후회는 소용없었다. 일단 상민과 싸워서 지면 그의 동생이 되거나 자기의 나와바리를 내주고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이 주먹 세계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와 실력을 겨루기 위해 찾아오는 자칭 건달이라고 하는 논두렁. 건달들을 상대하기 진력이 낮아 스스로 싸움을 잘한다는 건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약관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건달로 정평이 나버렸다. 어떤 건달들은 상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꽁무니를 보이며 내빼기 바빴다. 그리고 어떤 건달들은 그와 대결을 벌이고 깨끗하게 승복하기도 했다. 또 어떤 건달들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칼, 강목, 쇠파이프 등 연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손해였다. 사나이들 싸움에 어떻게 연장을 쓰냐는 것이 상민의 평소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만나면 평소보다 투지가 2배, 3배 타올라 상대를 완전히 작살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상민은 서산군 일대를 완전히 평정하고 지극히 평온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그것은 상민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20대의 팔팔한 젊은이였고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다. 그가 사는 세상은 시시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산 근방에 그의 적수가 없는 것에서 기인했다. 그가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있지도 않은 꼬랑지를 내리기에 바빴다. 물은 흐르면 썩지 않지만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물이라면 이제 썩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무사안이란 서산 최고의 주먹 생활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산 일대를 동생들과 유람하며 그곳 건달들에게 환대를 받는 것이 지겨워졌다. 처음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주먹들이 굽신거리는 게 재미있었고 우쭐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다. 어느 날 상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가에 매달아 놓은 샌드백을 치다가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웠다. 땀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 눈앞에 푸르디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다. 그가 몇 년 전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수업 시간에 몰래 도망 나와 학교 뒷산에 올라가 이렇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곤 했었다. 그때는 공부가 지독히도 하기 싫었다. 그럴 때면 상민은 친구와 후배를 데리고 다니며 학교 주변인 청량리와 동대문을 휘젓고 다녔다. 뭉치면 오늘은 어디를 치러 갈까 머리를 맞대고 생각에 골몰했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 양아치들을 혼내주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다. 그래, 건달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서울이다. 서울로 갈 거야. 안상민은 서울 어디로 갈지 한참 고민했다. 청량리? 동대문? 고민 끝에 안상민은 종로와 동대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상민은 크게 소리쳤다. 종로는 현대사에서 최고의 주먹이라 일컫는 김두한이 놀던 바닥이고 동대문은 김두한의 라이벌인 정치 주먹 이정재가 있던 곳이 아닌가? 나도 그곳부터 시작한다. 그곳에서 나는 전국 최고의 주먹이 될 것이다. 상민은 이렇게 외치고는 바로 동생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로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친구와 후배 8명이었다. 안상민 무리들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YMCA 뒤편에 있는 금성여관에 숙소를 정했다. 그리고 YMCA 체육관에서 운동부터 시작했다. 그곳은 옛날 일제시대의 신마적 엄동욱이 유보두들이 중심이 된 학생 주먹패를 이끌던 곳이었고 또한 그의 배려로 전설의 주먹 김두한이 체력을 단련하던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다. 비록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어도 주먹으로는 성공하겠다. 나라고 김두한이 못되고 시라소니가 못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상민은 바벨을 들어도 벤치프레스를 해도 하다못해 줄넘기를 하면서도 이런 결심을 수없이 되뇌었다. 한창 도끼 오른 안상민의 첫 번째 상대는 이쁜이파의 이쁜이였다. 이쁜이가 청궁다방에 들어올 때부터 저놈일 거라 예상했었다. 이쁜이는 건달치고는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 오똑한 코에 쌍꺼풀진 눈, 밝은 갈색의 긴 머리, 전체적으로 볼 때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키는 178cm 정도 되어 보였고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고 있었다. 동생들은 바로 치려했지만 안상민은 말렸다. 안상민은 이쁜이를 바라보았다. 이쁜이는 동생 3명과 함께 테이블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 다방 주인인 듯한 중년의 사내가 내실에서 나왔다. 이쁜이에게 웃으면서 다가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건네주었다. 이쁜이는 그 봉투를 받아 옆에 있는 동생에게 넘겼고 그는 봉투를 비틀더니 금액을 확인했다. 일종의 세금을 받는 행위였다. 이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바닥에 던지더니 자기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주인의 어깨를 토닥인 후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쁜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당구장으로 갔다. 안상민은 천궁다방 2층에 자리한 천궁당구장으로 올라와 이쁜이파의 바로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시작했다. 처음에 이쁜이파는 자기 옆에 자리 잡은 4명의 사내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당구를 치다 보니 자리가 좁았다. 안상민 일행은 은근히 이쁜이파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쉽게 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상대의 당구대에 걸터 앉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그 중 하나였다. 좀 전에는 일부러 점프 당구를 쳐서 공이 상대편 당구대로 넘어가 그들의 당구공들을 흐트려 놓기도 했었다. 그때 시비가 붙을 뻔했으나 이쁜이가 그만두라고 만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이쁜이파와 안상민 일행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이쁜이파는 상민과 그 일행이 일부러 자신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이쁜이가 큐대로 안상민의 당구대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봐, 적당히들 치고 엉덩이들 그만 좀 넘어오지. 하지만 이쁜이는 당황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안상민은 이쁜이가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린 것이었다. 싸움이 시작됐다. 안상민은 상대의 공격을 피했고 이쁜이파는 당구공을 안상민에게 집어 던졌다. 당구공은 돌처럼 단단해서 힘껏 던진 공에 머리를 맞으면 즉사하거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쁜이의 손에는 어느새 큐대 대신 강철로 된 나무 손잡이까지 치면 50cm 정도의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안상민은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싸움만 시작하면 천부적인 반사신경과 고도의 운동신경의 냉철함까지 겸비했기에 쇠 파이프를 피하고 이쁜이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엎어치기가 이어졌다. 이쁜이는 당황할 새도 없이 공중으로 붕 떴다. 바닥에 팽개쳐진 이쁜이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듯 두 손을 쭉 벌리고 숨을 헐떡였다. 생각보다 이쁜이의 몸은 가벼웠다. 그렇게 이쁜이파의 두목 이쁜이를 가볍게 제압했다. 이쁜이가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종로 3가에 쫙 퍼지게 된다. 그렇게 안상민의 첫 번째 진출은 손쉽게 성공하게 된다. 안상민은 다방 주인과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앞으로 관리비 조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나 동생들이 오면 커피나 주고 편히 쉬다 가게나 해주십시오.